이게 제가 바로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여성은 3800년대를 여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자 저희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화성에서 찍은 실제 미래 사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 후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리입니다. 37살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오래 지내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이 긴급 정보가 제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조지아의 코블레티 마을에서 태어나 살았어요. 그곳은 흑해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휴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매년 많은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오가고 있고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출신의 많은 손님들도 방문하고 있어요. 제가 제 출생지를 강조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이야기에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 모든 일은 제가 20살이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 청년기는 여행자들과 함께 지내며 항상 이들과 소통했어요. 우리 가족은 2개의 펜션을 운영했는데 여행객들이 항상 방문했어요. 저희는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며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다 근처에 있는 우리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게 된 이유예요. 이제 한 여행자에 의해 제 삶이 바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60세 정도의 노인이 저희 펜션에 왔었어요. 그분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는데 조지아에 회의하러 왔었어요. 저는 겨우 20살이었고 이미 직업을 가졌었지만 물리학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 실험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벤자민 씨가 물리학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화학과 수학에 능했어요. 우리는 항상 물리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 교수는 제 의견에 관심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장비와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항상 믿어왔었어요. 전통적인 물리학은 제게 별로 흥미롭진 않았어요. 저는 천체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타임머신이죠. 저는 타임머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타임머신을 사용하죠. 여러 논의를 통해 전 벤자민 교수에게 그에 대한 모든 의견을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20대 때 전통 물리학이 아닌 분야에서 연구와 실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실험은 화학과 생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교수는 제게 실험을 하고 있었던 큰 연구소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그 연구소 중 하나가 제가 꿈꿔왔던 것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타임머신이었어요. 벤자민 교수가 제게 이걸 말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전 그 모든 걸 왜 제게 말했는지 물었어요. 그는 제가 그의 조수가 되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는 저의 관심사를 좋아했죠. 그래서 10일 후에 저는 그와 함께 런던에 갔어요. 그때가 바로 제 삶에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첫날은 벤자민 교수의 집에서 지냈는데 마치 성과 같았어요. 전 연구실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그는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굉장히 넓은 곳이었죠. 7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중 하나의 방을 열었어요. 거기에 장비 하나가 있었는데 벤자민 교수는 가솔린이나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는 모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방 중에 하나는 죽은 동물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도움으로 그 죽은 동물을 다시 살리고 싶어 했죠. 저는 그가 전기 에너지에서 찾은 모든 해결책을 이해했어요. 가장 큰 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아주 흥미롭고 이상한 기계들이 있었고 금속 의자랑 이상한 액체들로 가득 찬 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원격 제어 장치를 봤어요. 이상한 버튼들이 달려 있었고 그 버튼들은 자기들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코너에서 전기 발전기를 보았어요. 저는 벤자민에게 이게 무엇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죠. 벤자민 교수는 그게 타임머신이라고 말했고 그 방은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자는 사람이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전기는 전기 발전기의 도움으로 의자를 지나갔죠. 그 전기가 그 여행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원격 제어는 전기의 적절한 양을 유지해줬죠. 그 과정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해 볼게요. 이건 아마 모두에게 흥미로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타임머신이 여행할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느냐겠죠? 당연히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답은 매우 간단해요. 이 삶의 모든 것은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의 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시간은 공식을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매일 공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저는 모르지만 벤자민 교수는 알고 있어요. 그가 많은 여행을 했다는 건 맞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 마지막은 과학자였죠. 그래서 저는 벤자민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각각의 상황에서 그를 도왔어요. 보통 그가 여행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그가 여행을 하면 저는 원격 제어 옆에 앉아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했죠. 저는 미래에서 사진, 비디오, 심지어 총까지 다양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벤자민 교수는 45세기만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미래 시대에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벤자민 교수는 38세기로 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가짜 문서를 만들던 친구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800년대는 여행자와 외계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그게 일반적인 거였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벤자민 교수는 제게 미래를 한번 여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건 제 꿈이었어요. 3800년대 친구들도 저를 위해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전 거기에 가서 사람들의 삶을 알아보고
특별한 임무를 맡았었는데요. 화성으로 가서 사진을 가져와야 했어요. 저는 3800년대를 12번 갔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기가 온 몸과 뼈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이상한 고통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랐어요. 하늘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녹색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존층에 있는 새로운 가스였어요. 그건 위험한 비행으로부터 하늘을 보호해 주었죠. 로봇이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행성인들은 서로 무역을 했고 많은 관광 기관들이 있었어요. 100개 이상의 행성들이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성에 기지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물론 우리 지구의 모습과 다른 행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폐쇄된 도시도 있었죠. 폐쇄되었다는 얘기는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공기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38세기에 제가 봤던 그 모습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비행하는 기계들이 하늘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길이 없었고 땅은 초록빛이었어요. 많은 식물들과 꽃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공중으로 이동했어요. 공중으로 이동할 특별한 장비도 있었고요. 교통체증도 없고 사고도 없었죠.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걷고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능이 높은 로봇이었어요. 그 로봇들은 지치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웃기도 하고 말도 했어요. 로봇의 몸통은 철로 만들어졌고 얼굴은 실리콘처럼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또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도시를 걷고 있었을 때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당연히 두려웠죠.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이름은 쇼니였는데요. 벤자민의 친구였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걸어서 그의 차로 갔어요. 메트로폴리스를 비행할 때 그때의 그 기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시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식물들도요. 제어는 센서 디스플레이어로 작동되고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앞 유리에는 여행과 날씨에 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는 화성으로 가기 위해 관광 에이전시에 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제 여행의 주 목적은 거기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중국 사람들만 화성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온 세상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화성에서 가장 비싼 금속을 거의 70% 가져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었고 여행자로서만 방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타원형의 우주선으로 탔는데요. 외계인 우주선처럼 생겼었어요. 긴 도로의 경우에는 더 단단하고 빠른 그런 우주선을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의 비행은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점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9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말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성을 봤는데요. 마치 많은 건물이 있는 사막처럼 보였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타고 온 우주선도 볼 수 있고요. 건물도 볼 수 있죠. 화성은 매우 흥미로웠고 동시에 매우 무서웠어요. 우리는 특별한 옷을 입고 산책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았고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파충류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비싼 금속을 발견한 화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금속은 우리의 행성의 금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로봇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들 중 일부는 지능으로 사용되고 그 일부는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식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식물들은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생명이 존재했지만 우리와는 달랐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계에서만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삶은 좌측 행성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지적인 생명체들이 있었고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 행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역을 하고 있었고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화성에서 저는 2시간 가까이 걸어서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 전체를 통제해요. 일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서 쇼니 동물원으로 절 데려갔어요. 거기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던 동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동물원에 동물이 없고 심지어 새들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어요. 쇼는 제게 우주전쟁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에 있는 환상적인 영화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지구를 점령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행성을 점령했죠. 그 이름은 뉴 아메리카였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노예로 일을 했어요. 쇼는 제게 새로운 역사와 미래에서 나온 기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은 외장의 도움으로 뇌와 연결되는 시계를 사용을 했고요. 그 과정은 뇌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 대신에 텔레파시의 도움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볼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보는 뇌로 즉시 전달되기 때문이었어요. 숀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상한 전기를 느꼈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벤자민 연구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성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 장비를 그에게 주었어요. 벤자민에 의해서 미래에 가져온 사실들을 보며 놀라게 되었죠. 교수는
이 타임머신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까봐 걱정했어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벤자민은 제게 연구실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그 혼자 작업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연구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타임머신이 나쁜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에이펙스 TV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자는 미래를 위해 온 진짜 시간 여행자일까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 및 알림을 켜두시면 미래의 실제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와의 새로운 인터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